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은 정확히 귀납이야. 근데 제가 이 작년에 해설 강의를 이제 그날 바로 올리고 나서 가장 많이 들어갔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거를 유추로 적은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거를 왜 귀납으로 못 봤을까? 왜 그 자리에서 유추라고 생각했을까? 그분들이 공부가 덜 된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면은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긴장이 되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그럼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이거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귀납이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유추가 아닐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런 직가삼각형들에 대해서 관찰을 해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얘를 A라고 볼게요. 유추의 구조가 A에서 성립하는 성질 PA가 있을 때 유사한 B에서 PB가 성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였죠. 얘를 A라고 하면은 이 A들에서 지금 어떤 성질이 성립하는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P의 넓이 더하기 Q의 넓이는 R의 넓이다. 얘가 PA야.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도 뭐가 성립할 거다? 얘가 성립할 거다. 이러면 유추 아닌가요? 모르겠죠. 왜 아닌지 모르겠죠. 그러면은 틀리는 거야. 시험장에서 이게 먼저 보인 게 아니라 이게 먼저 보였어. 그럼 진짜 그냥 바로 유추 적고 맞췄다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왜 아닌지에 반하고요. 자, 귀납과 유추입니다. 저희 귀납과 유추는 문제에서 추론 유형이다 라고 물어보면은 귀납과 유추 이 두 가지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요. 얘네 같은 경우가 저희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존재예요. 왜냐면은 개념에 대해서 크게 알아야 될 부분은 없고 충분히 잘 연습만 하면은 무조건 맞힐 수 있는 문제니까 올해에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 봅시다. 귀납추론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의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관찰, 실험, 측정 등 구체적 조작 등을 통해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참임을 보인 다음에 그 사례들이 속한 범주들의 대상에 대해서 참임을 주장하는 것을 귀납이라고 한다. 이런 거죠.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만 이렇게 참임을 관찰을 하고 이 사례들이 속한 전체 범주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귀납의 어떤 구조가 되겠죠. 자, 귀납추론의 특징을 보면요. 귀납추론은 수학적 발견의 중요한 도구이다 라는 거. 귀납추론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많이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자, 2번. 귀납추론을 통해서 발견된 수학적 추측이 항상 참임 명제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걔는 추측일 뿐이지 어떤 수학적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다? 항상 증명, 정당화의 과정을 통해서 참임 명제로 완성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 특징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유추를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맨 위에 정의가 이렇게 있고 자,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이 서로 유사할 때 A에서 성립하는 성질 PA와 유사한 성질 PB가 B에서 성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은 A와 이제 유사한 B라는 곳이 있을 때 A에서 성립하는 성질 PA가 있다. 즉, 이 PA라는 성질은 뭐예요? 이미 성립을 하는 어떤 수학적인 성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B에서도 유사하게 PB라는 성질이 성립하지 않을까 하고 어떻게 하는 것? 얘가 성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얘가 뭐다? 유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추적 사고라는 용어 간단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추의 특징을 보면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유사한 문제풀이,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유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아까 우리 귀납추론은 수학적 발견의 수단이었고 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반복적 유추를 통해서 일반화가 가능하고 유추도 마찬가지로 유추로 발견한 수학적 추측이 항상 참임을 보증하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 연역적인 추론, 증명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귀납과 유추의 어떤 개념이 끝이 나는데 자, 기억을 해줘야 될 거는 이 구조가 유추였고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귀납을 살펴보면은, 자, 귀납은 어떤 특수한 사례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수학적 사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통은 귀납이냐 유추냐 얘를 구분해라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야? 귀납이 나오려면 뭐다? 사례에 대한 관찰이 나오는 거고, 유추가 되려면 뭐다? 어떤 성립하는 수학적 성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야? 제시문에서 어떤 사례에 대한 관찰이 나오냐, 수학적 성립하는 성질이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는 귀납, 유추를 구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쉬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험장에서는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잘 대비를 해서 시험장에서 절대 틀리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끈따끈한 작년에 딱 나왔던 기출 문제이고요. 자, 다음은 문제부터 읽어야겠죠. 예비교사가 중학교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수업을 계획하면서 대화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되어 있고요. 1단계에 해당하는 개연 추론 유형을 써라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귀납이냐 유추냐 떠올리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저 귀납이냐 유추냐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귀납은 뭐다? 사례에 대한 관찰이 나온다. 유추는 뭐다? 성립하는 성질이 나온다 라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인출을 했어. 그 다음에 2단계의 과정 없이 1단계만을 수업할 때 개연 추론 지도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추론 유형 등의 특징까지 우리가 인출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납 추론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수학적 발견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다라고 했죠. 발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고, 유추라는 건 뭐였냐면은 유사한 문제 해결에 어떻게 될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죠. 공통된 특징은 뭐였냐면요, 항상 뭐다? 얘는 추측에 불과하고 참임을 보장할 수 없다. 못하니까 뭘 해야 한다? 정당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1단계만을 수업할 때 수업을 평가를 해봐라 라는 거죠. 자, 그리고서 제시문을 보기 전에 문제에서 알려줬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수업이라고 알려줬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수업이니까 예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귀납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례에 대한 관찰이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애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예시들, 이 피타고라스에 성립하는 어떤 예시들이 나올 거예요. 구체적인 뭐 직각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예각, 직각, 둔각인 애들을 주고 직각삼각형의 특징을 관찰해 보게 할 수도 있고요. 맞아요. 만약에 유추라고 하면은 성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삼각형의 성질, 아니면은 다른 도형의 성질, 이런 것들을 주면서 유추를 해보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한번 그런 애들이 나오는지를 이제 제시문을 보면서 나오면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시문 보도록 할게요. 자, 예비교사 A가 되어 있고 내가 맡은 1단계 수업 활동을 다음과 같이 계획해봤어 라고 하고, 다음 탐구 활동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그림과 같이 한 칸의 크기가 1인 모든 종이에 세 종류의 직각삼각형 A, B, C 대에서 세 변을 각각 한 변 남은 정사각형 PQR을 그린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직각삼각형, 여러 가지 모양의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관찰을 시키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아직은 얘를 귀납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 왜? 예시를 관찰했다 뿐이지 얘를 가지고 어떤 수학적 추측이 나온다라고 주장을 해야 귀납이다라고 연결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3번에 보니까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에는 AC제곱 더하기 BC제곱은 AB제곱이 성립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얘를 1번 직각, 얘를 2번 직각, 얘를 3번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수한 사례 1번, 2번, 3번 직각삼각형에 대한 사례 관찰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성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 특수한 예시들만 보고 이 예시들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직각삼각형에서 성립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얘가 지금 쓰고 있는 추론 유형은 귀납 추론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잠깐 1단계 다시 볼게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은 정확히 귀납이야. 근데 제가 이 작년에 해설 강의를 이제 그날 바로 올리고 나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거를 유추로 적은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거를 왜 귀납으로 못 봤을까? 왜 그 자리에서 유추라고 생각했을까? 그분들이 공부가 덜 된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면은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긴장이 되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그럼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이거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귀납이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유추가 아닐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런 직각삼각형들에 대해서 관찰을 해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얘를 A라고 볼게요. 유추의 구조가 A에서 성립하는 성질 PA가 있을 때 유사한 B에서 PB가 성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였죠. 얘를 A라고 하면은 이 A들에서 지금 어떤 성질이 성립하는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P의 넓이 더하기 Q의 넓이는 R의 넓이다. 얘가 PA야.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도 뭐가 성립할 거다? 얘가 성립할 거다. 이러면 유추 아닌가요? 모르겠죠. 왜 아닌지 모르겠죠. 그러면 틀리는 거야. 시험장에서 이게 먼저 보인 게 아니라 이게 먼저 보였어. 그럼 진짜 그냥 바로 유추 적고 맞췄다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왜 아닌지에 봐야 된다고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이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유추에서 이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성질이 아니라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은 수학적으로 성립하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한 P의 넓이 더하기 Q의 넓이는 R의 넓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성립한 성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수학적 성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를 PA라고 말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랬어요? 이건 PA가 아니야. 또 지금 얘를 A라 그러고 얘를 B라고 보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A 안에 B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유추의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A랑 B랑 유사하다이지 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이게 왜 답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